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시공자 선정 시 핵심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비사업 주문관리업자 선정 시 핵심 체크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이나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시공사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흔히 정비업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가 붙어서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어떤 것을 핵심 삼아서 해야 되느냐. 제가 이 강의를 드린 이유는 조합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뽑을 때 굉장히 잘못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못 뽑은 데 대한 고생은 고스란히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동영상 강의는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오면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코너에 세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신 다음에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 공부 이만큼 했다 라고 하실 분은 꼭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정비업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용역계약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많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 몇 가지씩 막 써놓는데 그걸 통틀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 정비사업 절차를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진들은 전부 토지 등 소유자여야만 가능하고, 곧 소유자라는 거죠.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은 다 처음 합니다. 처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하는 업무에 대해서 뭐 저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니네가 업무 수행을 좀 해주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관청이 할 적에도 좀 대행해 주거나 보조를 해주라.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니네들이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좀 앞서 나가서 일을 좀 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추진위원 조합에서 막 하다 보면 법에 어긋나도록 하고, 법에 어긋나도록 의사결정도 하고, 법에 어긋나도록 뭐 문서도 만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 걸리면 다 무효가 되니까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함께 업무 수행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회의 자료나 회의 진행, 회의 책자, 총회 책자, 대의원회 회의 자료 이런 거 우리가 만들기 힘드니까 니들이 와가지고 좀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추진위 단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자금을 좀 빌려달라. 자금을 빌려달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대신 잘못 선정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어요. 하나라도. 그래서 속된 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정비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로비를 좀 당해가지고 정비업체를 어떤 걸 선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고생은 고스란히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님이 지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선정할 때 체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핵심 체크 사항이 뭘 것 같아요? 지금 누리장터나 나라장터에 보면 이제 선정 입찰 공고가 올라오는데 입찰 공고가 올라올 때 배정 기준표가 올라옵니다. 그 배정 기준표를 보면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는 제가 앞에 동영상 강의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정말 엉망진창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배정 기준표가 나오는데 선정 시 배정 기준을 너무 잘못되어 있고 배정 기준표를 보면 거의 100%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꼼수가 그 안에 녹아가 있어요. 녹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여러분 정비업체 선정할 때 가장 뭐를 중시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 자본금이 많아야 될까요? 이 회사 자본금이 5억인데 제 회사는 20억으로 돼 있다. 정비업체가 좀 커가지고
그럼 회사 자본금이 많아야 좋습니까? 회사 자본금이 많으면 여러분한테 많이 빌려주나요? 예? 회사 자본금이 많아야 좋은 거 아니냐. 왜냐 혹시 정비업체가 손해가 끼쳐가지고 업무를 잘못하면 정비업체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회사 자본금이 많으면 좋지 않느냐. 자, 회사 자본금이 많은 정비업체는 그 회사 자본금을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는가요? 예. 그리고 정비업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추진이나 조합이 정비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봤습니까? 예. 회사 자본금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자본금 얼마 이사 이렇게 하면 회사 자본금이 적은 업체를 다 떨어뜨리려는 꼼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회사 인원이 많은 게 좋은가요? 무슨 주식회사 이렇게 정비업체인데 되어 있는데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인원이 뭐 20명, 30명, 뭐 어떤 경우는 50명 그렇게 해서 배점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비업체의 회사 인원이 만약에 50명이다. 그럼 그 50명이 다 여러분들 추진이나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가요? 50명이나 되는 조합, 그 정비업체에서 추진이나 조합 사무실 오라 그러면 오지도 않아요. 예.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게 좋은가요? 자, 변호사 숫자가 많으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사건 담당하는 변호사는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예. 주 변호사 한 명, 나머지 한 명 정도 보조가 있을까 말까 하죠. 여러분들 명의, 자기 몸과 관련되어 있는 명의를 찾을 적에는 그 명의 한 사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병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명의를 보고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공사는 다르지만 정비업체부터 법무사, 세무사, 해무사, 저 같은 변호사 전부 그 한 사람을 보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추진위원회나 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 소송도 몇 명이 하느냐? 예. 써내기는 많이 써내죠. 뭐 10명씩 이렇게, 5명씩 이렇게 써내는데 실제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주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진이나 조합 업무 담당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전담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서로가 다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그 정비업체는 우리 추진이나 조합을 전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추진이나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름을 정확히 대라. 그러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가 우리 것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하느냐? 다른 것도 합니다. 그럼 꽝이에요. 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꽝이에요. 예. 그래서 조합 사무실에 전담해서 파견대가 나와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입찰 금액이 적으면 좋은가. 예. 경쟁 입찰했더니만 이 업체는, A 업체는 5억, B 업체는 1억 이렇게 썼다고 해서 B 업체를 1억을 주고 입찰을 하면 그 1억 가지고 해산시까지 이 정비업체가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회사가 뭐가 남아야만 뭘 할 거 아니에요. 안 남는다? 그럼 뭘 하죠? 딴 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건 꼭 조합의 이익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협력업체 선정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공사 공사비 정액시킬 때도 시공사 편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협력업체 선정하는데 협력업체 선정할 때 그 협력업체 선정할 테니까 뭐 나한테 좀 달아 이래가지고 뒤에 무슨 그게 있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왜냐? 자기도 회사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자문하거나 가끔 소송이 생겨가 상담을 해보면 제가 처음 듣는 정비업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대신 그 정비업체가 신생업체다. 근데 옛날에 굉장히 다른 정비업체에서 능력이 좋고 하다가 이 사람이 나와서 차렸다. 그러면 그 신생정비업체가 원래 있던 정비업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름도 없는 정비업체 직원들 만나가 얘기해보면 너무 몰라요.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합이나 말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추진위 단계까지만 해도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이제 공부들을 하죠. 조합장, 조합 임원, 이사들도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늘어납니다. 늘어나가지고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저 조합 사무실에 파견 나 있는 정비업체 직원이 쟤 왜 나와 있냐, 왜 나와 있냐. 우리보다도 모르는 놈이 왜 나와 앉아가지고 밥만 축내고 앉아있냐.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 이런 식으로 푸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의 핵심 체크사항을 줘야 될까요? 첫 번째,
전담하는 직원, 회사 대표가 아닙니다. 전담하는 직원의 능력과 또 더 나아가서는 대표의 능력을 봐야 돼요. 대표의 능력을. 전담하는 직원이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대표가 제대로 모르고 안 하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둘 다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동안 뭐 협회나 다른 공개 강의를 이렇게 하면 정비업체 직원들이 강의를 들으러 잘 안 옵니다. 정비업체 직원이 들으러 안 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업체 대표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가장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지금 강의는 다 공짜로 하는 거고 무상으로 하는 거고 하는데 왜 정비업체 직원들이 공부를 안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회사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솔직한 얘기인데 전담 직원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 전담 직원이 회사 내부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직원을 데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딱 보내주고 나면 실력 쌓으면 딴 데 가버린다는 거죠. 다른 데. 더 좋은 월급을 받으면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가버리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건 참 우리한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추진이나 조합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전담 직원으로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채용을 하시되 우리 정비업체 업체 직원으로 하고 우리가 돈은 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전담 직원의 능력과 대표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기에 배점이 상당히 많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러면 신생업체든 이름도 모르는 업체든 그 사람이 얘기해보고 정말 이걸 많이 알면 아유 혼자서도 다 할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조합의 경우에도 정비업체가 없는 조합이 있습니다. 대신 사무장을 두죠. 사무장을 두가지고 그 사무장이 뛰어나면 정비업체 웬만한 데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아요. 그렇게 유지하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수행한 정비사업 업무 건수가 많겠죠.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사가 했던 아니면 그 대표가 했던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사업 업무를 초창기부터 끝날 때까지 많이 수행해 본 데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이 대표가 새로 나왔는데 대표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건설입자 나와가지고 정비업체 차렸다. 이렇게 하면 이쪽을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추진인의 조합사무실에 상주 파견을 해달라. 차라리 한 명을 파줘야 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를 입찰을 제한해라 라고 조건을 그려야 맞습니다. 자, 우리 조합에서 우리 추진인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데 조건이 이거다. 첫째, 추진이나 조합사무실에 한 명을 계속해서 상주 파견해 줄 것. 이걸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용역비를 업시키겠죠. 그리고 업시켜야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도 없이 선정한 다음에 상주 파견해달라 그러면 그 인건비 어떻게 감당해요? 자, 이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정비업체 공고의 입찰 공고 배점 기준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배점 기준표로 되어 있어요. 배점 기준표.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제가 미리 동영상 강의 드린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정말 엉망진창이다. 그대로 검색하면 유튜브도 나오고 제 홈페이지도 나옵니다. 예. 그걸 보시면 왜 제가 이런 얘기 하실 줄은 알 겁니다. 자, 정비업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제대로 된 정비업체 뽑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